김동현 학생의 사진 감정을 본다는 논문 주제를 갖고 발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2학년 김동현입니다. 저의 졸업 논문 주제는 사진, 감정을 담다, 사진이 전하는 감성적 메시지입니다. 말씀드릴 내용은 먼저 사진과 공감, 그리고 사진전, 연구 논문 보고 마지막으로 연구를 마치며 손입니다. 오늘로 저의 12학년의 학교 생활이 마무리됩니다. 제가 늘 오가던 등하굣길, 그 친구들과 자주 만났던 청석공원은 항상 제 사진의 소재였습니다. 그렇게 찍은 사진을 인스타에 하나 둘 올리기 시작하면서 사진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인턴도 사진과 관련한 곳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인턴을 계기로 사진전에 출품할 입선도 하고 제 관심이 더 깊어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스타에 올리는 사진들이 대부분 등하굣길과 청석공원이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은 이제 자연사진은 그만 올려라라는 말씀들 자주 하셨지만 가족들과 이제 여행을 하며 찍은 사진을 제외하면 사실은 그게 다 제가 주로 보는 세상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인스타로 사람들과 소통을 통해 온라인으로 소통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사진들은 제 인스타 계정과 사진입니다. 작년 8월에 시작했는데 꾸준히 사진작가나 사진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주로 소통하며 현재는 팔로워가 1,500명이 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받고 또 소통의 계기가 되었던 사진을 몇 장을 담아보았습니다. 이 사진들은 아주 평범한 사진인데도 사람들이 좋아요를 특히 많이 눌러주었던 사진들입니다.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저희 감정을 모르는 사람들이 비슷한 감정을 느끼고 좋아요를 누르고 DM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의 사진을 보고 정말 모두의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의문을 확인해 보기 위해 본 연구를 통해 논문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사진과 소통이라는 주제로 연구를 하기 위해 추가로 사진을 촬영하게 되었는데요. 특별히 12학년을 마무리하며 학교 안에서 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사진을 찍기 위해 아이들의 표정을 살피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었는데요. 저학년 아이들은 언제나 늘 이렇게 저학년 아이들은 언제나 어디서 보아도 늘 행복해 보였고 고학년이 되면서 아이들 사이에서 감정적 다툼이 많이 보이기도 하고 사춘기 때문인지 마냥 행복해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상급 아이들 같은 경우는 모든 감정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논문 이론적 배경에 쓴 성인이 될수록 감정이 섬세하고 다양해진다는 것을 상급 학생들을 보며 확인하게 되었고 어린 시절부터 사춘기를 지내온 제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 12학년을 되돌아보는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사진전입니다. 다음은 연구 논문 보고입니다. 연구는 학교 학부모님 그리고 선생님, 학생 75명 대상으로 설문지를 돌려 진행하였습니다. 연구를 위해 화면에 사진을 넣어 구성을 했습니다. 인물 사진 2장과 낮과 밤을 찍은 풍경 사진 2장은 제가 찍은 사진을 활용하였고 사회적 이슈 사진 2장은 필리처상 수상작을 사용했습니다. 이거를 통해 질문지를 구성하였습니다. 질문지는 3가지 섹션을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첫 번째 섹션은 인구 사회적 특성, 그리고 두 번째 섹션은 제시된 사진을 보고 느낀 감정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섹션에서는 감정 반응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았습니다.
이걸 토대로 설문 지문 내용과 척도에 다음과 같습니다. 사진을 보고 느낀 주된 감정을 선택하고, 그리고 감정 강도를 5점 척도에 평가하며 감정 유발 요인 색감, 표정 또는 배경을 선택하고 공감 가능성과 개인 경험 연상 여부를 확인하여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문 결과 중 의미 있다는 부분들을 정리하여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 대상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40대가 약 65%로 가장 많았습니다. 10대, 5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총 54%가 SNS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0대가 약 58%로 가장 높은 이용률을 나타냈으며 40대, 50대도 각각 50%, 55%, 50% 비슷한 이용률을 나타냈습니다. 주로 사용하는 SNS는 인스타그램이 약 45%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된 감정입니다. 인물 사진에 대한 주된 감정은 행복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풍경 사진인데요. 풍경 사진에 대한 주 감정은 긍정적 느낌과 정적인 느낌을 주로 나타났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대한 감정은 두려움과 분노 각각 73%, 64%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사진을 보고 같은 감정을 다른 사람들도 똑같은 감정을 느낀다고 생각하는 공감 가능성에 대한 질문과 개인적으로 당신의 경험을 연상시키나요? 라는 개인 경험의 연상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인물 사진과 사회적 이슈 사진과 같은 인물 표정과 상황적 맥락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감정을 느낄 것이라고 판단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풍경 사진에 같은 감정을 일으키는 특정 요소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다른 감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인 경험의 연상 여부에서는 사진 1, 2, 3과 같은 긍정적 요소가 있는 사진은 개인적 경험을 떠올리게 했지만 부정적인 감정을 일으키는 4, 5, 6에서는 같은 사진에서 개인 경험을 연상시키지 않는다고 나타났습니다. 이 부분은 연구를 하기 전에 생각지도 못한 결과에서 앞으로 사진을 공부한다면 더 연구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사진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거나 타인을 공유해 본 적이 있는 질문에 대해 약 61%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사진을 통한 감정 공유가 공감 현상에 영향을 줄 것인가에 대한 질문 5점 척도에서 평균 약 4점으로 공감 현상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진 감정 유발 영향 요소 중에서 인물 표정의 85%, 그리고 상황 또는 배경이 77%, 색감이 41% 순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같은 사진을 보고 다른 감정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약 4점으로 의미 있게 나타났습니다. 이 연구를 통해 사진은 단순히 좋은 사진이라는 느낌을 넘어서 사람들의 감정을 연결하고 공감을 만들어내는 강력한 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웃는 사진 같은 긍정적인 이미지는 사람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주는데 효과적이라고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반대로 전쟁이나 시위 같은 부정적인 사진은 문제의식을 느끼게 하고 사진의 감정과는 분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연구 결과 바탕으로 사진을 이용한 사람들 간의 소통과 공감이
더 효과적으로 끌어낼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NS에 사진을 올릴 때 제가 찍고 싶은 사진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요소를 고려하여 촬영을 하려는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사진 한 장이 누군가의 하루를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깊은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앞으로 사진 공부를 더 깊이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의 연구는 여름방학 이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방학 전 주제를 정하고 여름방학 맞이하면서 사진을 먼저 많이 찍어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논문에 대한 준비가 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필요한 사진을 찍기는 어려웠습니다. 2학기가 시작되고 나서 설문을 작성하는 것부터 어렵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글을 잘 쓸 자신이 없어서 논문에 대한 반감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 갈등을 겪고 다시 논문에 집중하기 시작하면서 어떻게든 써보겠다는 마음으로 논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제 논문은 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사진 촬영을 해야 했고 또 논문을 인용해야 하는 참고 논문을 찾아 읽어야 했습니다. 사진 관련 논문, 감정 관한 논문, 공감에 관한 논문 등 정말 많은 논문을 찾아 읽었습니다. 입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정말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논문 읽느라 밤을 새기도 하고 촬영한 사진을 정리하느라 밤샜 날도 많았습니다. 찾은 논문을 이용하여 글을 작성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예심이 지나고 본심이 지나고 할 때는 이제 재인용에 대한 개념을 몰라서 재인용을 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참고 논문 표기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또 긴 시간을 공부해서 마무리했습니다. 2학기 내내 논문과 씨름하며 지내고 나니 이제 진짜 푸른 숲의 마무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후배들의 사진을 많이 찍어뒀는데 사진 전시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간단하게 전시를 마무리한 것이 아쉽습니다. 논문까지 잘 끝내서 자격을 갖추고 졸업하게 되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의 졸업 논문을 도와주신 이정현 선생님, 정현 선생님, 저희 부모님의 감사를 드리며 졸업 논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현 학생의 발표를 들으시고 질문 있으신 분은 손 들고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 보정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찍고서 너무 이 사진 결과물을 더 좋게 보여주고 싶어서 거기에 대해 과한 보정을 하거나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은데 이 보정에 대해서는 내 작품을 만드는 과정의 일부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그것도 과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너무 많이 이제 그 수정을 하면 좀 안 좋기 때문에 저는 한 몇 가지 한 두세 가지 정도만 수정을 하고 이제 그 외에는 저는 그런 걸 그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네. 프로젝트도 사진 주제였고 논문도 지금 사진을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해서 논문을 쓰는 것 같은데 본인의 주된 관심사가 이제 졸업 이후에도 어쩌면 연결될 수 있는 어떤 직업적 관심사가 사진 작가 내지는 사진을 찍는 뭔가인 것 같은데 본인이 되게 좋은 카메라도 장만을 하고 그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진 작가나 이후에 이제 사진을 찍는 어떤 직업적인 것을 갖고 활동할 때 내가 정말 찍고 싶은 사진의 뭐 인물 사진이든 아니면 제가 다른 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본인이 앞으로 찍고 싶은 분야의 어떤 사진들 어떤 작가로 활동하고 싶은지 궁금해요. 저는 차후에 된다면 인물 사진을 찍는 쪽으로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웬만하면 계속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렇게 해서 최대한 이렇게 인물 사진을 찍어보려고 최대한 노력한 거고, 차후에 뭐 인물 사진을 찍으려고 뭐 사진 작가가 인물 사진에 대한 사진 작가가 될 거도 그렇게 감안하고 있습니다. 예. 네, 이번에 사진을 좀 많이 찍으셨을 것 같은데 이쪽으로 궁금한 게 사진 찍을 때 인물 사진을 찍으신다고 하셨잖아요. 찍고 싶다고. 사진을 인물이 예쁘게 나오기 위해 포즈를 잡고 준비를 하는 사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자연스러운 사진을 그냥 찍고 거기에 이제 뭔가 포인트, 의미를 담는 게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그 전에 일단은 뭐 좀 자세를 잡고 찍는 게 훨씬 좋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감정을 많이 담아가지고 사진을 찍었다 이런 얘기, 사진의 감정이다 말씀하셨는데 찍은 것 중에서 내 감정을 가장 많이 표현해서 하나만 뽑으면 잠깐만, 다시 한번 여기는 여기. 네, 요거 제가 요 두 개 감정을 제가 느끼게 찍은 거는 요거 두 개, 대표적으로 요거 두 개의 풍경 사진입니다. 이제 되게 이거는 그냥 이게 되게 힘들고 되게 지쳤을 때 지친 마음인데도 비가 와고 하필이면 또 우울한 그런 감정을 가지고 찍은 사진이기도 합니다. 혹시 더 있을까요? 네, 요게 이 사진이 동현이가 정말 많이 심신이 지쳤을 때 나온 사진입니다. 피가 뭔가 젖어 있어. 눈물인지 모르겠지만. 빗방울입니다. 혹시 더 없으시면 네, 동현이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